안녕하세요. 낙성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대비 30회 기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자세한 설명도 해드립니다. 실기 3부 시작합니다. 66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보기입니다. 김땡땡 어르신이 열을 나는데도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하신다. 대상자 말씀은 손자 가방을 사주고 싶은데 나를 마트에 데려가 줘요.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1번, 사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2번, 손자 스스로 가방을 사게 하세요. 3번, 손자 가방을 왜 사주고 싶으세요? 4번, 가족들이 알아서 할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5번,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5번이죠.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 공감적 반응인데 공감에 대한 뜻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걸 공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어르신께서 손자 가방을 사주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5번인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가 답입니다. 67번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나란히 옆에서 이야기한다. 2번, 걸을 때에는 대상자보다 반보 뒤에서 걸으며 의사소통을 한다. 3번, 대상자를 만났을 때 신체 접촉을 먼저 하고 말을 건넨다. 4번,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정하고 말을 한다. 4번, 여기저기와 같은 지시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여 대화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정하고 말을 한다는데 1번부터 보시면 나란히 옆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2번은 걸을 때는 대상자보다 반보 뒤가 아니라 반보 앞에서 걸어야 되겠고 3번 대상자를 만났을 때 신체 접촉을 먼저 하면 놀래요. 그래서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서 알게 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되겠고 4번은 정답입니다.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정하고요. 5번 여기저기 같은 대명사를 지시대명사를 많이 쓰면 오히려 부정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사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67번의 답은 4번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정하고 말을 한다가 답입니다. 6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의 장애 유형은?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1번 시각장애, 2번 청각장애, 3번 이해력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주의력 결핍장애.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이해력장애. 이해력장애와 의사소통할 때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고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야기하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69번입니다. 진압력장애 대상자가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때 대상자의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께서 빨리 도토리 주우러 가자. 남들이 다 죽기 전에 요양보호사가 답변할 말입니다. 1번 바깥에 나가고 싶으세요? 2번 미끄러워 위험하니 다음에 가요. 3번 배고프신가 봐요. 맛있는 거 드릴게요. 4번 아무도 주워가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5번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줍잖아요. 답은요? 5번이죠.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계절에 대한 개념. 우리가 진압력이라고 하면은 시간, 장소, 사람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건데 겨울과 가을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입니다. 70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용한 곳에 혼자 있게 한다. 2번 배회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3번 대소변 욕구를 우선 확인한다.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5번 조명을 조절하여 실내를 어둡게 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대소변 욕구를 우선 확인한다.
이거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는다라든지 옷을 들어 올린다라든지 구석진 곳을 찾고 대중 앞에서 옷을 벗으려 한다면, 아, 대소변의 욕구가 있구나, 신체적인 욕구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채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돈을 달려며 따라다니면서 반복해서 말을 걸 때 옳은 대처 방법은 1번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본다. 2번 콩 고르기를 같이 하자고 한다. 3번 못 들은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4번 빈 지갑을 보여주며 그만하라고 한다. 5번 시설장에게 여쭤본다고 기다리라고 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이죠. 콩 고르기를 같이 하자고 한다. 이것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올리고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 반복한 행동을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밥을 달라고 하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다 먹은 식기를 그대로 둔다. 2번 음식은 큰 그릇에 담아둔다. 3번 식사를 요구할 때마다 준다. 4번 다른 요양보호사를 데려와 확인시켜준다. 5번 금방 식사했다고 말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다 먹은 식기를 그대로 둔다. 자꾸 밥을 달라고 하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 우리 교재 보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 또 다른 것은 바로 다 먹은 식기를 그대로 둔다가 있고요. 하나 또 있죠. 달력에 표시를 해둔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이 밥을 계속 달라고 하는 침해 대상자 돕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답은 1번 다 먹은 식기를 그대로 둔다가 답입니다. 73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환각 증상을 보이며 창밖에 아들이 와 있어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1번 아들이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2번 아들은 바빠서 못 온대요. 기다리지 마세요. 3번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4번 어르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5번 자꾸 거짓말하면 간식 안 드릴 거예요. 정답은요? 3번이죠. 아들이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 환각 증상을 보이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그 방법이겠죠. 그래서 침해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거나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74번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거실에 있는 의자가 자신의 건이라면서 다른 사람을 앉지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긴 의자를 혼자 차지하고 눕는다. 1번 거실에 있는 의자를 없앤다. 2번 시설의 규칙을 단호하게 말한다. 3번 거실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4번 차분하게 대하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린다. 5번 다른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옮긴다. 정답은요? 4번이죠. 차분하게 대하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린다는데, 요거는 다른 자극을 주지 않고 조용한 곳에 쉬면서 왜 그러냐고 묻는다라든가 자꾸 그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상기시키지 않는 게 그 방법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하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린다가 답입니다. 75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저녁 무렵만 되면 침울해하고 불안해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 2번 낮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한다. 3번 해질 무렵에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4번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끈다. 5번 복잡한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집중하게 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 이거는 석양증후군에 관한 이야기고, 불안해할 때 하는 방법은 따뜻한 음료와 등 마사지, 음악 등을 들어준다. 이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따뜻한 음료 제공한다가 맞고요.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고 또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하거나 애완동물을 하는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다 석양증후군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가 답입니다. 76번입니다.
중증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인지훈련 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은 1번 특정 글자 고르기, 2번 탬버린 연주하기, 3번 빠진 단어 채우기, 4번 물건값 계산하기, 5번 뇌 건강 일기 쓰기. 여기서 정답은요 2번이죠. 탬버린 연주하기. 우리 교재 보면은 중증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 중증 인지에는 악기 연주하기라고 나오는데 악기 중에 이제 탬버린이 바로 이게 정답이겠고요. 이 악기 연주하기는 청각을 자극해서 주의력이나 이런 것들 집중시키고 얼굴과 손 등의 소근육 사용을 하고 또 표현력이나 기억력을 향상시키면서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이나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또 악기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사회적 상호작용이 올라가고 감정이 정화가 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바로 악기 연주학인데 중증 인지기능 장애가 바로 여기서 정답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입니다. 77번입니다. 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태를 파악하고 가족에게 신속히 알린다. 2번 주위에 있는 사람 중 가장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3번 담요를 덮어주어 몸을 따뜻하게 한다. 4번 의료인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다. 5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78번입니다. 약물 중독으로 혼란을 느끼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한다. 2번 조용한 곳으로 옮긴다. 3번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발한다. 4번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병원 이송 시 복용하던 약물을 같이 가져간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5번이죠. 병원 이송 시 복용하던 약물을 같이 가져간다. 이것이 답입니다. 79번입니다.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슴이 약 3cm 눌릴 수 있게 한다. 2번 가슴 압박을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실시한다. 3번 대상자의 골반에 걸터 앉아 압박한다. 4번 경동맥이 뛰는 것을 확인하고 압박한다. 5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를 바꾸어 준다. 답은요 2번이죠. 가슴 압박을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실시한다. 1번부터 보면 가슴이 약 5cm 눌리는데 3cm라서 틀렸고요. 2번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맞습니다. 자, 대상자의 골반에 걸터 앉으면 안 되겠죠.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해야 되겠고, 경동맥이 뛴다라는 것은 심장이 뛰는 거기 때문에 경동맥이 뛴다면 심폐소생술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5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를 바꾸어주면 늑골,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흉골 절반 아래쪽에다가 손꿈치를 대고 자세를 변경하지 않는 게 바로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 중에서 정답은 2번 가슴 압박을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실시하는 게 답입니다. 80번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전원키기, 나 제세동 심장 충격 시행, 다 전기 패드 부착, 라 심장 리듬 분석. 보기를 보세요. 네,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보기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 가나다라에다가 1, 2, 3, 4를 먼저 쓴 다음에 답을 찾는 게 그 방법이겠죠. 정답은 2번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전원 키기예요. 전원을 키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 해당하느냐?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는 거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전원을 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다번인 전기 패드 부착이에요. 전기 패드 부착 요령은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밑에다가 부착을 하겠죠. 이거를 부착하는 이유는 바로 세 번째 단계인 라번의 심장 리듬 분석을 하기 위해서요. 심장 리듬 분석할 때 주의할 것은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서 손을 떼어서 정확하게 심장 리듬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이제 충전에 들어가고 충전이 다 되면은 얘기를 하죠. 이제 자동 재세동을 시행하십시오라고 해서 여기에 나번이 맨 마지막 재세동 시행입니다. 이럴 때는 또 모두 물러나서 전기가 시행하는 사람한테 통하지 않도록 모두 환자에서 물러나면서 쇼크 버튼을 누르는 게 그 방법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전원 켜기, 두 번째는 전기 패드 부착, 세 번째는 심장 리듬 분석,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세동 시행이니까 답은 가다라나 2번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30회 기출문제 실기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